반갑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금 10년 차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긴 하지만 육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육아에 대해서 엄마들이랑 많은 상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를 기른다는 뜻이죠. 근데 기르는 게 그냥 말이 기르는 거지 어떻게 기를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고요. 육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책임도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 육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다르고 돌진하면 다르고 학교 가면 다르고 사춘기 가면 또 다르고. 근데 보통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의 성장을 뒤쫓아가기 굉장히 바빠요. 앞서가서 미리 준비하고 아이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적절히 조언하고 같이 상담하고 되게 잘 못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넓은 분야 중에 출생부터 12개월까지 아이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육아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봤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만 잘 되시면요. 돌전 아이 키우기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이유도 편하게 쫙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는 뭐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지금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손주 키우신 현재 진행이신 분도 있고 또 곧 손주를 볼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미래에 손주를 키워주실 분도 계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정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보통 경험에 의해서 많이 키우죠. 집안에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키웠어. 이제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며느리는 요새 막 책도 막 찾아보고 인터넷도 막 뒤져봐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뒤돌아서면서 입꼬리가 쓱 올라가죠. 근데 어머니들 경험도 많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워낙 발달을 많이 해요.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특히 말 못하는 돌전 아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안다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노력. 바람직한 방향이죠. 아이가 커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될 것인가. 뭐 풍습에 따라서 또는 과학적 접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연구에서 새로운 육아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좀 틀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힘든 게 이제 돌전 아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면 엄마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거죠. 애가 잠을 안 자요. 손에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계속 주는데 애는 또 먹지 않고 부치기만 해요. 게다가 이유 없이 막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밤에 애기를 끌어안고 막 응급실을 가죠. 또 가다 보면 애는 막 자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어떤 경우도 열심히 먹이는데 애가 막 안 커요. 그럼 뭐 이거 또 엄마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밤에 너무 자주 깨요. 엄마도 사람인데 자야 되는데 애가 밤에 수시로 깨서 막 울어요. 그렇게 몇 달, 1년, 2년이 지나면 엄마는 죽을 것 같죠.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이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 문구는 제가 배울 때 나오는 소아과학 책에 나오는 첫머리 나오는 글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소아를 어른을 축소판으로 생각을 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짐작해서 키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체 다른 생각과 행동 반경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어른과.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그 존재는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소아기는 그 짧은 인생을 이렇게 많게 구분을 해요. 신생아기, 출생 전기가 태어나기 전이죠. 이때부터 벌써 구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태어나서 4주까지가 신생아예요. 정의는 그래요. 보통 뭐 2달, 3달 우리 애는 신생아인데 신생아 아닙니다. 그거는. 29일 되면 신생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아기로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온갖 병원에서 받는 특혜가 사라지죠. 신생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지나면 이제 유아기로 되고, 그 다음에 학령전기, 그 다음에 사춘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출생 전 육아는 되게 생소하시죠.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육아를 할까? 그런데 출생 전에 육아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후에 굉장한 난관에 부딪혀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 축복을 받고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뭐 임신육아 교실도 다니고 하면서 출산 준비 열심히 해요. 어떤 출산 준비를 할까요? 주로 물건을 사죠. 유모차를 뭐 쓸 거며, 젖병은 뭐 쓸 거며, 포대기는 뭐 살 거며, 분유는 뭘 먹일지. 그런 준비만 계속 해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당장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얘를 언제 먹여야 될지, 얘를 재워야 될지 이걸 몰라요. 물건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럼 먹고 재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자면 할 게 없어요. 신생아들 키우는 거는. 그게 끝이에요. 그죠? 얘랑 뭐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얘랑 뭐 손잡고 놀아 다닐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육아는요. 이제 먹일 거냐 먹을 거냐 재울 거냐 잘 거냐. 무슨 뜻이냐면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애들 키울 때 하는 게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고 잠들고 옷도 입죠. 잠든 건 혼자 할 수 있어요. 재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이가 울으니까 재워주고 다 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제 생각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 홀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목표죠. 그리고 각 나이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돌전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잠들기. 근데 보통 아이들은 울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가 애기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되죠? 성격이 나빠질까 봐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어른이 되어갈 때 누구나 좌절과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신생아한테 신생아에 맞는 좌절과 극복이 있고 초등학생은 거기에 맞는 좌절과 극복이 있고 다 있죠. 성인도 계속 크면서 좌절과 극복을 계속 거치잖아요. 이 좌절과 극복을 적당하게 아이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극복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아이는 도대체 왜 우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냥 자기 경험에 따라서 키웠지만 얻은 게 없어요. 그럼 둘째를 낳았다고 쉬우냐? 아니죠. 이젠 둘이 덤벼들죠. 두 배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의 첫 엄마,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 이제 신생아부터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 포대기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싸서 문도 되게 조심스럽게 여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말도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하죠.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뭘 먹고 있으며 지금 체중은 몇 킬로며 이런 거 다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잔뜩 원래 긴장했는데 보니까 애가 체중이 좀 적게 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애가 좀 체중이 좀 적게 늘어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엄마는 굉장히 그 40일, 50일 열과성일 다 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엄마 일단 위로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죠.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맞춰가는 거거든요. 첫 1년은 뭔가 많이 변하죠.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시기가 없어요. 체중도 출생 체중이 무려 3배가 돼요. 1년 동안.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해요. 인생에서 이렇게 변하는 시기는 결단코 없어요. 단 남자들 군대 가서 변하는 거 빼고요. 남자들은 군대도 심하거든요. 게다가 먹기와 잠자기는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져요. 이 두 개를 다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먹는 걸 가장 걱정을 하죠. 그래서 수유의 원칙들이 있어요. 어떻게 수유를 해야 잘하는가? 그래서 이건 제가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제 상상을 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수유할 때 일단 무조건 배고플 때 먹여야 돼요. 왜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배고파야 잘 먹어요. 그리고 울기 전에 줘야 돼요. 왜? 울음은 아이가 배고파하는 신호를 막 보냈는데 엄마가 아빠가 대꾸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팍 울어버리면 우는 동안 애가 승질도 나고 힘도 막 쏟아버려요. 그럼 정작 그때 젖병이 들어오고 엄마 젖이 들어왔을 때 얼마 못 빨아요. 지쳐서 잠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 먹이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한 4개월쯤 오면 우리에게 수유 간격을 몇 시간쯤을 이제 맞춰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저는 수유 간격 맞추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배고플 때 아이가 충분히 빠는 애들은요. 수유 간격이 알아서 벌어져요. 배가 부르니까. 그게 계속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규칙성을 띄어요. 딱딱딱딱. 그게 마치 시간을 맞춰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알아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그냥 맞춰준 것 뿐이고요. 그렇게 수유하셔야 되고요. 먹이면서 재우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먹이면서 잠들면요. 애는 먹으면 자요. 못 빨아요. 배고파도 먹으면 자고 졸린데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근데 먹어야 자니까 또 먹어요. 그러니까 짧게 자주 먹고 자고를 하루 종일 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애기를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럼 배고플 때 먹는데 배고픈 게 뭐냐 이거죠. 언제 배고프냐.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들 이렇게 또는 애들 입꼬리를 톡톡톡 쳐요. 쳐서 이렇게 입꼬리가 옆으로 가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생아들이 갖고 있는 원시 반사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거기 치면 다 움직여요.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치면 계속 움직여요. 그럼 계속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기가 똘망똘망해지거나 뭔가 막 찾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입맛을 다시고 뭔가 엄마 가슴을 해치는 것 같은 막 행동을 해요. 요게 배고픈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일찌감치 잘 찾아야 돼요. 뒤늦게 찾으면 좀 이것도 혼란이 많아져요. 그 다음 이제 먹기는 했고 이제 잠자기죠. 잠자기. 도대체 얘는 왜 안 잘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내 아가는 어떻게 잠이 드는가. 이것만 알면 재우기 쉬울 텐데. 그러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딱 아시면 돼요. 수면 연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여기는 이것도 책에 나온 얘기거든요. 졸음을 유발하고 잠이 들도록 돕는 행동과 감각적 요인. 뭐 어렵죠. 쉽게 말하면 먹여 재운 애는 먹어야 자고요. 안아 재우는 안아야 자고요. 흔들어 재운 애는 흔들어 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 흔들어서 재우면 되는데 그럼 됐지 뭐. 그죠? 근데 애가 하루에 한 번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자거든요. 그래서 먹인 애는 먹여서 자고 안아서 재운 아이는 안아서 자고 흔들어 재운 애는 흔들어 자고 바닥에서 재운 애는 바닥에 두어 자고 그렇죠? 그래서 먹여 재웠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 애가 깨요. 그렇죠? 깨도 그럼 얘를 이제 먹여야 돼요. 잠 부시시 깨서 피곤한 얼굴 끄고 얼굴로 분유를 타든 애기를 끌어안고 모유를 먹이든 먹여야 돼요. 그래 자거든요. 역시 안아서 재운 애들은 안아야 자요. 밤잠에 애를 그냥 뜬금없이 끌어안고 흔들고 있는 거죠. 자장가 부르면서. 근데 내려놓는다고 금방 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바짝바짝 또 깨요. 흔들어 재우는 애 계속 유모차 끌고 다니죠. 그러다 이제 잠이 다 깊이 잠든 것 같으면 꺼내서 바닥에 눕히죠. 하지만 좀 이따 또 깨어서 또 울어요. 다 이런 경험 다 하셨죠. 근데 바닥에서 재운 아이는 바닥에 애가 깼어요. 근데 바닥이잖아요. 그럼 또 자는 거예요. 안 찾아요. 아무도. 그냥 애가 밤새 푹 자요. 바닥에서 잠든 아이만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재워주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수면 연관은 보통 태어나서 생후 6주에서 8주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때면 엄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그냥 안아 재우고 먹여주고 그밖에 못할 때거든요. 굉장히 힘든 때죠. 이때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 수면 연관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비로소 웰빙 육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애가 쭉 편하게 크거든요. 완전히 순딩이 돼버려요. 그럼 힘든 수면 연관이 뭐겠어요? 아까 다 나온 얘기죠. 수유를 하면서 재우는 거, 품에 안겨 재우는 거, 흔들어 재우는 거, 업어서 재우는 거. 한마디로 재우는 거. 재우면 재워줘야 돼요. 그렇죠? 좋은 수면 연관은 이거예요.
잠들기 전에 애가 눈이 떴어요. 근데 졸려. 그럼 바닥에 눕혀요. 그리고 바닥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면 깨면 바닥이니까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애가 푹 자죠. 푹 자고 일어나면 애가 잘 먹어요. 잘 먹으면 잘 놀죠. 그럼 좀 이따 졸려요. 그럼 또 푹 자요. 그럼 엄마도 그 옆에서 푹 자요. 그럼 엄마도 체력이 막 남아돌아. 체력이 막 남아도니까 애기를 먹고 재우는 거 외에 애기한테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요새 뭐 오감 발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애기한테 다른 거 많은 걸 정보를 막 제공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다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개월별 이제 얘들이 개월수마다 얼만큼 잘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보통 2개월짜리는 한 4시간 푹 잘 수 있어요. 4개월짜리는 6시간, 6개월짜리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내리 잘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애가 밤에 잠이 들잖아요. 그 엄마는 퇴근이에요. 육아에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 내일 아침 애가 깨면 엄마는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엄마는 그냥 상시 근무예요. 군인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의 삶과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6개월은 그 아이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수유 패턴이 일정해지고요. 수면 패턴이, 잠자는 패턴이 되게 일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가 밤 10시간에서 12시간 내리 잔다는 게 그게 푹 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수면 이렇게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이러면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깊은 잠에서 얕은 잠을 왔을 때 스스로 잠들 수 있느냐. 스스로 잠들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깊은 잠에서 얕은 잠을 왔는데 얘는 먹어야 자. 그럼 계속 울어요. 먹여야 자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먹여. 또 먹여. 밤새 먹는 거죠. 그렇게 밤새 먹으면요. 얘는 야식을 엄청나게 먹은 거죠. 낮에 밥을 안 먹어요. 이유식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이유식을 안 먹으니까 엄마는 밤에 또 먹여요. 밤에 또 먹이면 낮에 또 안 먹어요. 이걸 고리를 끊는 곳은 한 군데예요. 밤에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밤에 끊으려면 혼자 자야지 끊겨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나잖아요. 이빨이 난 애가 밤에 계속 수유를 해. 이빨도 닦지 않고. 이빨 다 썩어요. 그래서 2돌, 3돌 언저리 애들 왜 이빨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애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애들 밤중 수유를 오래 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걔네들 한 3돌, 4돌에 치과 가거든요. 치과 가서 치과 원장님하고 이제 견적을 받죠. 입이 딱 봐도 몇백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한 게 그게 오래 가냐?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치료받을 때 편하냐? 애는 죽어라고 울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웰빙 육아의 시작은 잘 먹고 잘 자야 되고요. 아기도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도 좋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진료 차트에 나온 내용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아기는 3.9kg에 태어났어요. 근데 80살 된 남자아이거든요. 3.9kg 태어났는데 지금 오늘은 왔을 때 7.2kg예요. 요 체중은 제법 잘 들어있는 거예요. 적은 체중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의 고민은 얘가 왜 이렇게 자주 먹어요? 너무 자주 먹는 거죠. 엄마의 고민이. 그런데 보통 5분, 10분을 먹는데요. 모유수유거든요. 여기 BMF가 모유수유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소변을 하루에 14번에서 16번을 본대요. 기저귀 값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나머지 진찰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뭐 피부에 발진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역시 이야기는 이거죠. 아기를 먹여 재우는 거죠. 먹여 재우니까 애는 물면서 잠든 거예요. 엄마 젖 물고 잠들고, 엄마 젖 물고 잠들고, 잠들고 하니까 짧게 자주 먹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루 종일 엄마, 애기 끌어안고 사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엄마는 못 고쳤어요. 아기가 우는 걸 견딜 수가 없었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뭐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엄마의 잘못은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것을 참을 수 없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뭐 그렇다 이렇게 큰다고 해서 아이가 인생에 큰 잘못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똑같아요. 단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보통 요게 한 3돌까지 가요. 3년 고생 많이 해요. 돌 지난 애들도 막 젖병 빨고 잠들잖아요. 어떤 애는 2돌 지나도 그래요. 어떤 애는 3돌 지나니까 엄마 저 가슴 파고들고 물면서 사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돌 지난다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되지 않으면 혹은 이게 잘 되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요건 이제 4개월 된 이제 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99kg에 나왔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문제가 여기에 4개월인데 왔는데 5.8kg예요. 보통 2.99는 3kg로 잡고 3kg 된 아기는 4개월 정도 지나면 적어도 4kg는 쪄요. 7kg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5.8kg, 6kg? 하여튼 요거는 한 2달 좀 넘은 애들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물었죠. 수유를 어떻게 하는가. 역시 모유 수유 아이거든요. 모유 수유 아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유든 모유든 똑같아요. 단지 모유 먹는 아이가 조금 빈도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안고 사니까. 근데 어쨌든 모유든 분유든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면 더 잘 커요, 모유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2시간마다 먹인대요. 2시간이면 하루 12번이죠. 근데 더 거기다가 한 번 먹이면 30분을 먹인대요. 그럼 하루 24시간에 4분의 1은 애를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6시간을. 대박이죠. 그렇게 엄마는 4개월을 지난 거예요. 4개월을 버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30분에 있어요. 어떤 애기도 30분을 연속해서 빨지를 못해요. 그 전에 체력 다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30분 동안 애가 엄마 젖을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다가 잠깐 생각나면 잠깐 빨고, 물고 있다 잠깐 생각나면 잠깐 빨고, 그런 거죠. 모유 수유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모유에는 시간별로 성분이 달라져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좀 많이 아세요. 전유가 있고 후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보통 한 번 수유할 때 15분 정도 수유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한 6분, 7분이 전유에 해당돼요. 그 이유가 후유에 해당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유는 당이 많아요. 후유에는 지방이 많고요. 그래서 모유 이렇게 짜는 거 보면 이렇게 모유에 이렇게 기름 뜨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후유예요. 그게 들어가야 지방은 당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거든요. 애가 배가 든든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앞에 당 있는 전류만 많이 먹으면 헛배만 불러요. 가스 발생도 많고요. 그러면 똥을 빡빡빡 지려요. 하루에 막 똥을 막 7, 8개 넣고 그래요. 조금씩 지리듯이. 마치 설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설사한다고 아기를 끌어안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30분 동안 물고 있으면 엄마는 앞젖만 먹여요. 왜냐면 앞젖을 빨아먹는데 애가 쉬었잖아요. 그럼 앞젖이 생기거든요. 뒷젖 먹기 전에 앞젖을 또 먹어요. 좀 이따 앞젖 또 먹고요. 뒷젖을 빨아당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체중이 늘질 않아요. 4달 동안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래서 이 엄마에게도 같은 조언을 했어요. 아까 문제는 다르지만 조언은 같아요. 먹여재우지 마시고 안아재우지 마시고 혼자 잠들게 두시고 먹는 동안 충분히 깨우시고. 이 엄마는 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애가 팡 들어가지고 왔어요. 엄마 굉장히 행복했죠.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기 끌어안고 모유하고 한 분명히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거 먹여재우지 않고 안아재우지 않고 바닥에서 혼자 잠들고 이거 하나만 되면 다 해결돼요. 되게 쉽죠? 근데 어려워요. 왜? 이 수면교육, 이게 원래 수면교육에 중점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할 때 집안 구성원 이 내용을 다 알아야 성공을 해요.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도 있고 간혹 할머니도 있고. 근데 엄마한테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하고 오세요. 저 이거 설명을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보냈어요. 다음에 오세요. 왔죠? 하셨어요? 못했대요. 왜? 아빠가 애 울리지 말라 그랬대요. 아빠가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빠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아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또 15분 또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집이 있고요. 또 다른 집이 있어 설명을 했는데 엄마 못했대요. 왜? 시어머니가 애 울리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 할게요? 시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그 다음 접종할 때 시어머니 진짜 모시고 왔어. 아까 6개월 지나면 밤 수면 패턴이 일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그 밤중 술을 못 끄는 엄마들은요, 완전히 지옥문이 활짝 열려요. 이전에 4개월 때 잘 자고 잘 먹었던 애가 돌변하거든요. 밤에 깨서 울고, 밤에 깨서 울고, 밤에 깨서 울고. 게다가 6개월짜리 애들 체중 한 7kg, 8kg, 심하면 9kg까지 나가요. 그런 애들을 밤새 서너 번씩 끌어갔다 내려왔다 끌어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손목 나가고요, 어깨 나가고요, 엄마 허리도 나가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애를 막 키우잖아요. 감히 둘째내야 생각을 못해요. 인류 존폐의 위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육아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가 정말 이제 행복한 어떤 사회 구성을 이루는데 그 시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크게 상상을 해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한데요. 주위에 이런 깐난쟁이를 키우는 아이가 있다면 이 수면에 가서 먹여 재우는 거, 안아 재우는 거 요거만 안 하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전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근데 제 목표는 그거예요. 임신 육아 교실 가서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진짜 필요하거든요. 태어난 후에는 여유가 없어요. 당장 애 눈앞에 있는 울고 불관에 들었다 놨다 먹였다 씻겼다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시간이 나는 건 태어나기 전밖에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육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금 10년 차 하고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긴 하지만 육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육아에 대해서 엄마들이랑 많은 상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를 기른다는 뜻이죠. 근데 기르는 게 그냥 말이 기르는 거지 어떻게 기를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고요. 육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책임도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 육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다르고 돌진하면 다르고 학교 가면 다르고 사춘기 가면 또 다르고. 근데 보통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의 성장을 뒤쫓아가기 굉장히 바빠요. 앞서가서 미리 준비하고 아이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적절히 조언하고 같이 상담하고 되긴 잘 못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죠. 그쵸?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넓은 분야 중에 출생부터 12개월까지 아이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육아에서 중점을 맞춰봤습니다.
요 기본적인 것만 잘 되시면요. 돌전 아이 키우기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이유도 편하게 쫙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는 뭐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지금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손주 키우신 현재 진행이신 분도 있고 또 곧 손주를 볼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미래에 손주를 키워주실 분도 계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정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보통 경험에 의해서 많이 키우죠. 집안에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키웠어. 이제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며느리는 요새 막 책도 막 찾아보고 인터넷도 막 뒤져봐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뒤돌아서면서 입꼬리가 쓱 올라가죠. 근데 어머니들 경험도 많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워낙 발달을 많이 해요.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특히 말 못하는 돌전 아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안다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노력. 바람직한 방향이죠. 아이가 커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될 것인가. 여기 뭐 풍습에 따라서 또는 과학적 접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연구에서 새로운 육아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좀 틀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힘든 게 이제 돌전 아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면 엄마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거죠. 애가 잠을 안 자요. 손에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계속 주는데 애는 또 먹지 않고 보채기만 해요. 게다가 이유 없이 막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밤에 애기를 끌어안고 막 응급실을 가죠. 또 가다 보면 애는 막 자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어떤 경우도 열심히 먹이는데 애가 막 안 커요. 그럼 이거 또 엄마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밤에 너무 자주 깨요. 엄마도 사람인데 자야 되는데 애가 밤에 수시로 깨서 막 울어요. 그렇게 몇 달, 1년, 2년이 지나면 엄마는 죽을 것 같죠.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이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 문구는 제가 배울 때 나오는 소아과학 책에 나오는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소아를 어른을 축소판으로 생각을 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짐작해서 키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체 다른 생각과 행동 반경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어른과.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그 존재는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소아기는 그 짧은 인생을 이렇게 많게 구분을 해요. 신생아기, 출생 전기가 태어나기 전이죠. 이때부터 벌써 구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태어나서 4주까지가 신생아예요. 정의는 그래요. 보통 뭐 2달, 3달 우리 애는 신생아인데 신생아 아닙니다. 그거는. 29일 되면 신생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아기로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온갖 병원에서 받는 특혜가 사라지죠. 신생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지나면 이제 유아기로 되고, 그 다음에 학령전기, 그 다음에 사춘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출생 전 육아는 되게 생소하시죠.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육아를 할까? 그런데 출생 전에 육아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후에 굉장한 난관에 부딪혀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 축복을 받고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뭐 임신 육아 교실도 다니고 하면서 출산 준비 열심히 해요. 어떤 출산 준비를 할까요? 주로 물건을 사죠. 유모차를 뭐 쓸 거며 젖병은 뭐 쓸 거며 포대기는 뭐 살 거며 분유는 뭘 먹일지 그런 준비만 계속해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당장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얘를 언제 먹여야 될지, 얘를 재워야 될지 이걸 몰라요. 물건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럼 먹고 재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자면 할 게 없어요. 신생아들 키우는 거는. 그게 끝이에요. 그죠? 얘랑 뭐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얘랑 뭐 손잡고 놀아다닐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육아는요. 이제 먹일 거냐 먹을 거냐 재울 거냐 잘 거냐. 무슨 뜻이냐면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애들 키울 때 하는 게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고
잠들고 옷도 입죠. 잠든 건 혼자 할 수 있어요. 재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이가 우르니까 재워주고 다 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제 생각에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 홀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목표죠. 그리고 각 나이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돌전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잠들기. 근데 보통 아이들은 울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가 애기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되죠? 성격이 나빠질까 봐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어른이 되어갈 때 누구나 좌절과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신생한테 신생아에 맞는 좌절과 극복이 있고 초등학생은 거기에 맞는 좌절과 극복이 있고 다 있죠. 성인도 계속 크면서 좌절과 극복을 계속 거치잖아요. 이 좌절과 극복을 적당하게 아이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극복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럼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아이는 도대체 왜 우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냥 자기 경험에 따라서. 키웠지만 얻은 게 없어요. 그럼 둘째를 낳았다고 쉬우냐? 아니죠. 이젠 둘이 덤벼들죠. 두 배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의 첫 엄마, 제가 이제 진로를 볼 때 이제 신생아부터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대기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싸서 문도 되게 조심스럽게 여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말도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하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뭘 먹고 있으며 지금 체중은 몇 킬로며 이런 거 다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잔뜩 원래 긴장했는데 보니까 애가 체중이 좀 적게 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애가 좀 체중이 좀 적게 늘어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엄마는 굉장히 그 40일, 50일 열과성일 다 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엄마 일단 위로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죠.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맞춰가는 거거든요. 첫 1년은 뭔가 많이 변하죠.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시기가 없어요. 체중도 출생 체중이 무려 3배가 돼요. 1년 동안.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해요. 인생에서 이렇게 변하는 시기는 결단코 없어요. 단 남자들 군대 가서 변하는 거 빼고요. 남자들은 군대도 심하거든요. 게다가 먹기와 잠자기는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져요. 이 두 개를 다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먹는 걸 가장 걱정을 하죠. 그래서 수유의 원칙들이 있어요. 어떻게 수유를 해야 잘하는가? 그래서 이건 제가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제 상상을 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수유할 때 일단 무조건 배고플 때 먹여야 돼요. 왜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배고파야 잘 먹어요. 그리고 울기 전에 줘야 돼요. 왜? 울음은 아이가 배고파하는 신호를 막 보냈는데 엄마가 아빠가 대꾸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난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팍 울어버리면 우는 동안 애가 승질도 나고 힘도 막 쏟아버려요. 그럼 정작 그때 젖병이 들어오고 엄마 젖이 들어왔을 때 얼마 못 빨아요. 지쳐서 잠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 먹이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한 4개월쯤 오면 우리에게 수유 간격을 몇 시간쯤을 이제 맞춰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저는 수유 간격 맞추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배고플 때 아이가 충분히 빠는 애들은요. 수유 간격이 알아서 벌어져요. 배가 부르니까. 그게 계속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규칙성을 띄어요. 딱딱딱딱. 그게 마치 시간을 맞춰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알아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그냥 맞춰준 것뿐이고요. 그렇게 수유하셔야 되고요. 먹이면서 재우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먹이면서 잠들면요. 애는 먹으면 자요. 못 빨아요. 배고파도 먹으면 자고 졸린데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근데 먹어야 자니까 또 먹어요.
그러니까 짧게 자주 먹고 자고를 하루 종일 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를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럼 배고플 때 먹는데 배고픈 게 뭐냐 이거죠. 언제 배고프냐.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들 이렇게 또는 애들 입꼬리를 톡톡톡 쳐요. 쳐서 이렇게 입꼬리가 옆으로 가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생아들이 갖고 있는 원시 반사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거기 치면 다 움직여요.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치면 계속 움직여요. 그럼 계속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기가 똘망똘망해지거나 뭔가 막 찾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입맛을 다시고 뭔가 엄마 가슴을 해치는 것 같은 막 행동을 해요. 요게 배고픈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일찌감치 잘 찾아야 돼요. 뒤늦게 찾으면 좀 이것도 혼란이 많아져요. 그 다음 이제 먹기는 했고 이제 잠자기죠. 잠자기. 도대체 얘는 왜 안 잘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내 아가는 어떻게 잠이 드는가. 이것만 알면 재우기 쉬울 텐데. 그러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딱 아시면 돼요. 수면 연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여기는 이것도 책에 나온 얘기거든요. 졸음을 유발하고 잠이 들도록 돕는 행동과 감각적 요인. 뭐 어렵죠. 쉽게 말하면 먹여 재운 애는 먹어야 자고요. 안아 재우는 안아야 자고요. 흔들어 재운 애는 흔들어 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 흔들어서 재우면 되는데 그럼 됐지 뭐. 그죠? 근데 애가 하루에 한 번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자거든요. 그래서 먹인 애는 먹여서 자고 안아서 재운 아이는 안아서 자고 흔들어 재운 애는 흔들어 자고 바닥에서 재운 애는 바닥에 두어야 자고. 그렇죠? 그래서 먹여 재웠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 애가 깨요. 그죠? 깨도 그럼 얘를 이제 먹여야 돼요. 잠 부시시 깨서 피곤한 얼굴 끄고 얼굴로 분유를 타든 애기를 끌어안고 모유를 먹이든 먹여야 돼요. 그래 자거든요. 역시 안아서 재운 애들은 안아야 자요. 밤잠에 애를 그냥 뜬금없이 끌어안고 흔들고 있는 거죠. 자장가 부르면서. 근데 내려놓는다고 금방 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바짝바짝 또 깨요. 흔들어 재우면 계속 유모차 끌고 다니죠. 그러다 이제 잠이 다 깊이 잠든 것 같으면 꺼내서 바닥에 눕히죠. 하지만 좀 이따 또 깨서 또 울어요. 다 이런 경험 다 하셨죠. 근데 바닥에서 재운 아이는 바닥에 애가 깼어요. 근데 바닥이잖아요. 그럼 또 자는 거예요. 안 찾아요. 아무도. 그냥 애가 밤새 푹 자요. 바닥에서 잠든 아이만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재워주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수면 연관은 보통 태어나서 생후 6주에서 8주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때면 엄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그냥 안아 재우고 먹여주고 그밖에 못할 때거든요. 굉장히 힘든 때죠. 이때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 수면 연관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비로소 웰빙 육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애가 쭉 편하게 크거든요. 완전히 순딩이 돼버려요. 그럼 힘든 수면 연관이 뭐겠어요? 아까 다 나온 얘기죠. 수유를 하면서 재우는 거, 품에 안겨 재우는 거, 흔들어 재우는 거, 업어서 재우는 거. 한마디로 재우는 거. 재우면 재워줘야 돼요. 그렇죠? 좋은 수면 연관은 이거예요. 잠들기 전에 애가 눈이 떴어요. 근데 졸려. 그럼 바닥에 눕혀요. 그리고 바닥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면 깨면 바닥이니까 또 자고 애가 푹 자죠. 푹 자고 일어나면 애가 잘 먹어요. 잘 먹으면 잘 놀죠. 그럼 좀 더 졸려요. 그럼 또 푹 자요. 그럼 엄마도 그 옆에서 푹 자요. 그럼 엄마도 체력이 막 남아돌아. 체력이 막 남아도니까 애기를 먹고 재우는 거 외에 애기한테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요새 뭐 오감 발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애기한테 다른 거 많은 걸 정보를 막 제공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다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개월별 이제 얘들이 개월수 받으니 얼만큼 잘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보통 2개월짜리는 한 4시간 푹 잘 수 있어요. 4개월짜리는 6시간, 6개월짜리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내리 잘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애가 밤에 잠이 들잖아요. 그 엄마는 퇴근이에요. 육아에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 내일 아침 애가 깨면 엄마는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엄마는 그냥 상시 근무예요. 군인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의 삶과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6개월은 그 아이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수유 패턴이 일정해지고요. 수면 패턴이, 잠자는 패턴이 되게 일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가 밤 10시간에서 12시간 내리 잔다는 게 그게 푹 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수면 이렇게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이러면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깊은 잠에서 얕은 잠을 왔을 때 스스로 잠들 수 있느냐. 스스로 잠들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깊은 잠에서 얕은 잠을 왔는데 얘는 먹어야 자. 그럼 계속 울어요. 먹여야 자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먹여. 또 먹여. 밤새 먹는 거죠. 그렇게 밤새 먹으면요. 얘는 야식을 엄청나게 먹은 거죠. 낮에 밥을 안 먹어요. 이식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이식을 안 먹으니까 엄마는 밤에 또 먹여요. 밤에 또 먹이면 낮에 또 안 먹어요. 이걸 고리를 끊는 곳은 한 군데예요. 밤에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밤에 끊으려면 혼자 자야지 끊겨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나잖아요. 이빨이 난 애가 밤에 계속 수유를 해. 이빨도 닦지 않고. 이빨 다 썩어요. 그래서 2돌, 3돌 언저리 애들 왜 이빨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애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애들 밤중 수유를 오래 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걔네들 한 3돌, 4돌에 치과 가거든요. 치과 가서 치과 원장님하고 이제 견적을 받죠. 입이 딱 봐도 몇백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한 게 그게 오래 가냐?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치료받을 때 편하냐? 애는 죽어라고 울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웰빙 육아의 시작은 잘 먹고 잘 자야 되고요. 아기도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도 좋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진료 차트에 나온 내용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아기는 3.9kg에 태어났어요. 근데 80살 된 남자아이거든요. 3.9kg 태어났는데 지금 오늘은 왔을 때 7.2kg예요. 요 체중은 제법 잘 들어있는 거예요. 적은 체중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의 고민은 얘가 왜 이렇게 자주 먹어요? 너무 자주 먹는 거죠. 엄마의 고민이. 그런데 보통 5분, 10분을 먹는데요. 모유수유거든요. 여기 BMF가 모유수유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소변을 하루에 14번에서 16번을 본대요. 기저귀 값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나머지 진찰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뭐 피부에 발진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역시 이야기는 이거죠. 아기를 먹여 재우는 거죠. 먹여 재우니까 애는 물면서 잠든 거예요. 엄마 젖 물고 잠들고, 엄마 젖 물고 잠들고, 잠들고 하니까 짧게 자주 먹으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루 종일 엄마, 애기 끌어안고 사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엄마는 못 고쳤어요. 아기가 우는 걸 견딜 수가 없었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뭐 방법은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 엄마의 잘못은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것을 참을 수 없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큰다고 해서 아이가 인생에 큰 잘못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똑같아요. 단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보통 요게 한 3돌까지 가요. 3년 고생 많이 해요. 돌 지난 애들도 막 젖병 빨고 잠들잖아요. 어떤 애는 2돌 지나도 그래요. 어떤 애는 3돌 지난 애가 엄마 저 가슴 파고들고 물면서 사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돌 지난다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되지 않으면 혹은 이게 잘 되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요건 이제 4개월 된 이제 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99kg에 나왔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문제가 여기 4개월인데 왔는데 5.8kg예요. 보통 2.99는 3kg로 잡고 3kg 된 아기는 4개월 정도 지나면 적어도 4kg는 쪄요. 7kg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5.8kg, 6kg? 하여튼 요거는 한 2달 좀 넘은 애들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 아이끼를 이제 물었죠. 수유를 어떻게 하는가. 역시 모유 수유 아이기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 아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유든 모유든 똑같아요. 단지 모유 먹는 아이가 조금 빈도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안고 사니까. 근데 어쨌든 모유든 분유든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면 더 잘 커요, 모유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2시간마다 먹인대요. 2시간이면 하루 12번이죠. 근데 더 거기다가 한 번 먹이면 30분을 먹인대요. 그럼 하루 24시간에 4분의 1은 애를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6시간을. 대박이죠. 그렇게 엄마는 4개월을 지난 거예요. 4개월을 버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30분에 있어요. 어떤 애기도 30분을 연속해서 빨지를 못해요. 그 전에 체력 다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30분 동안 애가 엄마 젖을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다가 잠깐 생각나면 잠깐 빨고, 물고 있다 잠깐 생각나면 잠깐 빨고, 그런 거죠. 모유 수유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모유에는 시간별로 성분이 달라져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좀 많이 아세요. 전유가 있고 후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보통 한 번 수유할 때 15분 정도 수유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한 6분, 7분이 전유에 해당돼요. 그 이유가 후유에 해당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유는 당이 많아요. 후유에는 지방이 많고요. 그래서 모유 이렇게 짜는 거 보면 이렇게 모유에 이렇게 기름 뜨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후유예요. 그게 들어가야 지방은 당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거든요. 애가 배가 든든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앞에 당 있는 전류만 많이 먹으면 헛배만 불러요. 가스 발생도 많고요. 그러면 똥을 빡빡빡 지려요. 하루에 막 똥을 막 7, 8개 넣고 그래요. 조금씩 지리듯이. 마치 설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설사한다고 아기를 끌어안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30분 동안 물고 있으면 엄마는 앞젖만 먹여요. 왜냐면 앞젖을 빨아먹는데 애가 쉬었잖아요. 그럼 앞젖이 생기거든요. 뒷젖 먹기 전에 앞젖을 또 먹어요. 좀 이따 앞젖 또 먹고요. 뒷젖을 빨아당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체중이 늘질 않아요. 4달 동안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래서 이 엄마에게도 같은 조언을 했어요. 아까 문제는 다르지만 조언은 같아요. 먹여재우지 마시고 안아재우지 마시고 혼자 잠들게 두시고 먹는 동안 충분히 깨우시고. 이 엄마는 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애가 팡 들어가지고 왔어요. 엄마 굉장히 행복했죠.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기 끌어안고 모유하고 한 분명히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거 먹여재우지 않고 안아재우지 않고 바닥에서 혼자 잠들고 이거 하나만 되면 다 해결돼요. 되게 쉽죠? 근데 어려워요. 왜? 이 수면교육, 이게 원래 수면교육에 중점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할 때 집안 구성원 이 내용을 다 알아야 성공을 해요.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도 있고 간혹 할머니도 있고. 근데 엄마한테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하고 오세요. 저 이거 설명을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보냈어요. 다음에 오세요. 왔죠? 하셨어요? 못했대요. 왜? 아빠가 애 울리지 말라 그랬대요. 아빠가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빠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아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또 15분 또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집이 있고요. 또 다른 집이 있어 설명을 했는데 엄마 못했대요. 왜? 시어머니가 애 울리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 할게요? 시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그 다음 접종할 때 시어머니 진짜 모시고 왔어. 아까 6개월 지나면 밤 수면 패턴이 일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그 밤중 술을 못 끄는 엄마들은요. 완전히 지옥문이 활짝 열려요. 이전에 4개월 때 잘 자고 잘 먹었던 애가 돌변하거든요.
밤에 깨서 울고, 밤에 깨서 울고, 밤에 깨서 울고. 게다가 6개월짜리 애들 체중 한 7kg, 8kg, 심하면 9kg까지 나가요. 그런 애들을 밤새 서너 번씩 끌어갔다 내려왔다 끌어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손목 나가고요. 어깨 나가고요. 엄마 허리도 나가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애를 막 키우잖아요. 감히 둘째 낼 생각을 못해요. 인류 존폐의 위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육아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가 정말 이제 행복한 어떤 사회 구성을 이루는데 그 시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크게 상상을 해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한데요. 주위에 이런 깐난쟁이를 키우는 아이가 있다면 이 수면에 가서 먹여 재우는 거, 안아 재우는 거 요거만 안 하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전 앞으로도 이건 계속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할 것 같고요. 근데 제 목표는 그거예요. 임신 육아 교실 가서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진짜 필요하거든요. 태어난 후에는 여유가 없어요. 당장 애 눈앞에 있는 울고 불관에 들었다 놨다 먹였다 씻겼다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시간이 나는 건 태어나기 전밖에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육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